자, 어느 정도 본 것 같으니까 장노래 먼저 같이 보기로 합시다. 장노래 그 어휘풀이 중에서 혹시 잘 모르겠다, 못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밑부분의 어휘풀이? 찾기 좀 어려운 거는 선생님이 좀 찾아놨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거나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히 없나요? 없으면은 빈칸을 먼저, 간단하니까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빈칸 먼저 채우고 갑시다.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어느 정도 현대어풀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은 남은 빈칸이 별거 없어. 첫 번째 빈칸 맨 위에 자마자마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는 염치 없는 인해자마, 염치 들어가면 되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원치 않는 인해문에 이렇듯이 들어가면 돼요. 이렇듯이. 이렇까지는 똑같고 다시가 듯, 이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주야에 한가하여.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허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허도이는 헛되이라는 뜻이에요. 헛되이. 그 다음에 원망소래라고 하는 건데, 이건 금방 할 수 있죠. 소리지, 소리. 원망소리.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가로에는 실. 그리고 밑에서 세 줄로 가면은, 요게 이제 뭔지 잘 모르겠죠.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알로 솟아온가. 이거 뭘까? 대충 짐작해보자. 이거 사실 어디서 찾아지지도 않고, 선생님이 어휘풀이에도 빈칸으로 넣어놨고, 근데 대시문에도 안 나오고, 눈썹 속에 숨어있는가, 눈과 알을 꼈잖아. 눈알이면 눈을 붙여야 되잖아. 알이 아래예요, 아래. 눈 아래로 솟아왔는가. 눈 아래로 솟아왔는가를 조금 더 편안한 현대어로 바꾼다면 눈 아래로부터, 눈 아래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눈 아래로 솟아왔는가 이러면 되겠고, 무삼은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무슨. 자, 이 정도 하면은 어휘풀이가 다 되면서 현대어로 이해하는데 지장 없을 만큼 완벽한 풀이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화자가 누구냐면, 화자는 자마자마 짙은 자마 이 내 눈에라고 내가 등장하고 있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가 내용을 보니까 뒤에 등잔 앞에서 바늘을 놀려가지고 실을 가지고 뭐를 두었든 뜬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바느질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옛날에 바느질은 누가 했어? 뭐 지금이야 남녀 바느질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여성이 옷을 깁거나 만들거나 하는 일들 여성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여성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이제 작자 미상의 민요인데, 기본적으로 여성이 부르는 여성의 삶을 다루고 있는 이런 종류의 민요들을 부녀자 할 때 그 부자를 써가지고 부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요라고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뭐 바느질 하는 게 노동이잖아. 자기가 해야 될 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민요 중에서 노동요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노동요는 노동 과정 자체에 주로 초점을 맞춰요. 여기서는 노동이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노동 과정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니라 부녀자의 애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요 또는 노동요 이렇게 말을 해두지만 사실 노동요라는 측면보다는 그냥 부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부녀자들의 고달픈 삶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고달퍼.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 할 일이 남아있어요. 이걸 끝내야 돼. 근데 자꾸 졸음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부녀자들의 애환, 고달픈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시적 대상은 뭐냐? 청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 자마자마 짙은 자마 이내에 쌓인 자마. 그래서 잠한테 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 작품은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잠한테 자신의 원망하는 마음, 왜 자꾸 나를 찾아오느냐 라는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민요의 기본적인 운율을 한번 보자. 음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음보는 몇 음보? 보통 민요가 3음보, 4음보가 많거든요. 어느 걸까? 자마자마, 짙은 자마, 이내눈에, 쌓인 자마. 그래서 요 민요라고 했는데 3음보나 4음보가 많은데 얘는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는 민요고, 그리고 한 음보에 등장하고 있는 음수율을, 글자 수를 보니까 네 글자가 주로 등장하죠. 그래서 4, 4조.
가사죠. 사음모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인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시적 상황을 보면요. 화자가 놓여 있는 상황. 여기 보면은 이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봐야 되잖아. 앞에는 자매에 대한 얘기를 쭉 많이 한 다음에 지금 화자가 어떤 상황이냐면 낮에 못한 일을 밤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황혼이 되었어. 그러니까 황혼이 시간적 배경이 되겠죠. 황혼에 등잔 앞에서 시를 풀어내가지고 뭘 하는데 등잔이 있고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어디겠어요? 밖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밖에다 불 켜놓고 방이겠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황혼이고 공간적 배경은 방 안이다. 그리고 화자가 놓여있는 상황은 바느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아직 남은 일이 있다. 저녁은 먹었다. 이 정도의 시적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자, 눈에 잠이 쌓여있고 근데 이 잠이 도대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꾸 나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참 뻔뻔하게 계속 찾아오는 거야. 근데 염치가 없이 찾아온다고 되어 있고요. 이 잠이 욕심 언덕이라는 표현이 있죠. 언덕을 이룰 만큼 욕심이 많아. 끝없이 잠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바느질 할 게 남아있지만 여러분은 황혼이 되면 할 게 뭐가 남아있어? 공부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과거의 분야자들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심정과 그대로 일치하는 학생들의 애환을 다루고 있는 노래다. 말만 바꾸면 돼. 할 공부가 남아있는데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딱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도 잠이 정말 욕심이 많죠. 가라고 하는데도 자꾸 찾아오죠. 자도 끝이 없어요. 또 잘 수 있어. 우리는 언제든지. 어제 왔던 잠이 오늘은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잠이 깨지 않고 또 옵니다. 그래서 계속 염시염시 잠 찾는다. 전체 선생님이 이 내용을 한 4부분 정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설명해라 그러는데 첫 번째 부분은 잠이 자꾸 온다. 염치 없이 잠이 자꾸 온다.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상황을 보면요. 이 잠이 무슨 잠이냐? 멀리 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구태여 너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나는 너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꼭 왜 나만 찾아왔냐? 이런 뜻이 점점 심해지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부분이야. 밤낮으로 한가하여 팔자 좋아. 달이 밝은 동쪽 창문 혼자 앉아. 달 밝은 동쪽 창가에 혼자 앉아. 할 일이 없어. 밤낮으로 한가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 나는 지금 막 바느질해야 되는데 그냥 창가에서 바깥 구경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달 구경하면서. 삼사경 깊은 밤을. 삼경은요 원래 고전 시간에 많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아. 삼경이 몇 시냐면 12시가 자정이잖아. 우리가 자정이라고 하잖아. 12시를 중심으로 앞에 1시간 뒤에 1시간. 그래서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가 삼경이에요. 이게 보통 가장 깊은 밤을 얘기를 해. 왜냐하면 우리는 요새 별로 깊은 밤 아니잖아. 여러분 11시, 12시까지 보통 깨어있으니까. 옛날에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해가 지면 사람들은 잤어요. 왜냐하면 등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웬만한 부자 아니면 안 되잖아. 일반 사람들은 다 해 떨어지면 자요. 그러니까 보통 해가 6, 7시 떨어지지. 그럼 밤 12시면 잠을 한참 깊이 잘 때야. 그래서 이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은 진짜 불면증에 걸렸거나 무슨 깊은 사연이 있거나 정말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걸 얘기할 때 딱 항상 자정이 등장해. 삼경 11시부터 1시까지. 그런데 이 사람은 3, 4경이니까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도 잠을 못 자고 2시간 간격이야. 그래서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한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일단 팔자가 좋은 사람이야. 한가해. 팔자가 좋은데 불면증에 걸렸어.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할 일 없이 노니까 피곤하지 않아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그죠? 낮에 또 뭐 낮잠도 자고 이래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팔자가 좋으니까 이게 화자하고 처지가 어때요? 반대지. 화자는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저녁 먹고 나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는 자신과 처지가 상반되는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불공평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화자 자신의 처지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 불공평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잠을 못 자서 불면증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왜 그런 사람한테 잠은 가지 않고 괜히 청하지도 않은 나한테 와서 맨날 원망하는 소리를 듣느냐 라고
화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잠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 원망을 특히 한가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대비시키면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 앞부분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이 없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잠을 원망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여기 보니까 저녁밥을 먹은 다음에 황혼이 되자마자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내가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이 끝나자 보니까 벌써 황혼이야. 그래서 내가 손을 가지고 바삐 들어서 보통 섬수목술 여성의 손을 때 많이 써요. 내가 손을 예쁘게 표현한 거죠. 실제로는 노동하는 사람 손이 섬수목술은 아니겠죠. 고운 손을 얘기를 하는 건데 등잔 앞에 고개를 숙여가지고 실을 풀어가지고 바느질을 시작하려는 찰나 시작도 하기 전에 일단 잠이 먼저 오는 거예요. 뜨문뜨문 질긋해가지고 몇 뜸 뜨지도 못했어. 그런데 잠이 소리 없이 나를 찾아와서 달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순식간에 잠이 온다 라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상황, 일을 하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잠이 왔다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난데없는 잠이 소리 없이 나한테 달려들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잠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금방까지 졸립지 않았거든요. 원래 잠이 갑자기 탁 졸리잖아. 잠이 눈썹 속에 숨었다가 확 나타나는 건지 눈 아래로부터 솟아올라가지고 확 나타나는 건지 너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졸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상황을 굉장히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소리 없이 잠이 달려들고 이렇게 잠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우리가 대단히 좀 잠이 오는 외로운 상황을 재미나게 표현했다. 해학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이 이논저논 왕래하고 잠을 부른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작품에서는 의인법이라고 하는 걸 주요한 표현 기법으로 깔고 내용을 전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네가 무슨 요상한 수작을 피우는 것이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맑고 많은 이미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논저논 잠이 왕래한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나죠. 보통 우리가 잠이 오면은 막 눈이 약간 따가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이쪽 눈을 감으면은 이렇게 이쪽 눈을 번쩍 뜨면 이쪽 눈이 감겨. 이쪽 눈을 번쩍 뜨면 저쪽 눈이 감겨. 그래서 양쪽 눈에서 잠이 한쪽 눈 뜨려고 하면은 다시 다른 쪽 눈이 감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왕래를 하면서 잠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눈꺼풀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을 이렇게 재미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잠노래라고 하는 작품이 끝났습니다.